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지금 방통위 그 청문회 오늘 이제 3일째 계속해서 열리고 있는데 이거 완전히 정말 민주당이 말이죠. 아무리 당리 당략이 우선이고 또 정쟁만을 챙기는 그런 정당이라는 거 우리가 뭐 신물이 날 정도로 잘 알고 있지만은 이건 해도 지나치지 않느냐.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당이 가지고 있는 이 견제, 제재, 압박 수단이 사실상 없어요. 필리버스터 이외에는 없는데 필리버스터도 우리가 이번에 이제 완전히 108석 완전히 쪼그라드는 바람에 아무런 영향가가 없어요. 24시간이 지나면 국회법에 따라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법적 권한이. 요거를 민주당이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4박 5일간 또는 5박 6일간의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지만은 매번 24시간만 지나면 민주당이 다 잘라버리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방송상법, 그리고 이제 이 방통위법, 그래서 흔히 이제 우리가 방송사법이라고 하잖아요. 이 방통사법을 갖다가 전혀 싹 다 도리에서 다 처분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매우 심각한 지금 상황에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본회의 상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과방위 상황에서는 지금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3일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과거에도 3일째 말이죠. 이제 이 현재 재판소장, 그 다음에 국무총리, 뭐 조금은 있었지만은 거의 없었어요. 장관급에 대한 3일 청문회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말이죠. 이 정상적인 청문회가 된다면 그야말로 이 방송통신 관련 이런 일을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어떤 새로운 정책적인 아이디어를 주면서 청문회가 3일 아니라 30일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있지도 않은 비리를 만들어가지고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격의 최고의 목표에는 MBC의 편향성, 불공정 방송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즉 민노총 산하의 방송국으로 계속 끌어가겠다는 저희가 다 노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MBC, 이진숙 지금 후보자가 이제 MBC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 MBC 관련된 이진숙 후보자의 여러 가지 이제 행적들을 가지고 비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참 이 방송통신 문제가 더군다나 이제 2년 후에 지방선거가 있고 3년 후에는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KBS는 이제 도저히 물러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KBS는 많이 이제 이 정상적인 공정방송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MBC는 여전히 더 강경하게 좌편향적 방송을 하는 겁니다. 요 MBC 방송을 끌어가려고 이런 난리를 피는데 어제만 해도 피켓 시위를 하느냐, 당신 나이는 몇 살이냐, 이렇게 해서 모욕을 주고 면박을 주고 난리가 났지만은 이진숙 후보자가 제대로 딱 버텨냈어요. 근데 오늘은 여기에 더해서 이 최민희의 막말 망언 시리즈는 이미 여러분들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제일 유명한 인간 중에 하나가 이 최민희, 그 다음 하나가 김현희잖아요. 요 두 악종들이 말이죠. 이 과방위에 다 들어가 앉아 있어요. 요것들이 아주 판에 짠 듯한 그야말로 약속 대련을 하듯이 지금 이진숙 후보자를 공격하고 있는데, 오늘은 말이죠. 이 방송에 나와서까지 이진숙에 대해서 뇌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말이죠. 야, 일본 정부 대변인 하는 거 아니냐? 아니, 지들 민주당 정권을 때 김정은 대변인이 나오니까 이제는요, 윤석열 정부에서 이진숙을 갖다가 이제는 일본 정부의 대변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뇌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최민희 지 뇌에 문제가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뇌에 문제가 있는 걸 보여요. 뇌가 정상적으로, 자기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 안 하니까. 이 정도의 인신 공격적, 지금 망언을 하면서 청문회를 3일째 운영하고 있는 민주당과 그 다음에 최민희를 보면, 야, 이거 비판에 하기 이전에 참 불쌍하다, 처량하다. 밥 먹고 살으려고, 이재명한테 아부하고 충성하려고 저런 짓거리까지 다 하고 있는 인간들이 배지 달고서 특권을 한 180여 개를 누리고 있다. 야, 이거 기가 찰 노릇이죠. 그러니까 민주당 해산, 청원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국민투표권을 주자, 요런 청원까지 올라와 있는 거 아니에요? 요 사태의 심각성을 과연 최민희는 어느 정도나 알고 있는지 참 기가 막힌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말이죠. 이강인 부위원장이 사퇴하면서 지금 사상 초유로 방송통신위원회라고 하는 중요한 국가기관이 지금 위원들이 하나도 없어요. 제로.
이런 비정상적인 사태를 누가 만드느냐? 민주당이 만들고 있고 민주당 정점에는 이재명의 명령이 떨어진 것이죠. 최민희에게 역사적 명령이다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이재명이가 이 못된 이재명이가 정도가 아니라 범죄인 이재명이가 그런 지령을 내려놓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이거 민생으로 돌아갈 국회가 과연 언제까지 이런 탄핵 남발, 그야말로 이 악법을 할 것이냐 이런 지금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요 관련 내용을 제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말이죠. 이제 문제는 뭐냐? 지금 이제 방통위원장 이동관 날려, 그 다음에 김홍일 날려,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하면은 지금 이진숙 지금 후보자도 날려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진숙 후보자 날리려니까 시간이 좀 걸려.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날리느냐? 바로 이강인 부위원장을 날려요. 왜 날리느냐? 지금 MBC 박문진 이사진 선임 작업이 다 끝나가는 거잖아요. 지금 공모 절차도 다 끝났고 이미 공모도 다 끝났어요. 그리고 국민 의견도 다 수렴이 끝났습니다. 낙점만 하는 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업무를 중단시켜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강인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강인 부위원장을 잘라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강인 부위원장이 살아있으면은 지금 이진숙 후보자가 만약에 임명이 돼서 바로 간다. 그러면 2인 체제로 해서 박문진 이사 선임을 그대로 쫙 끝낼 수가 있어요. 요거를 중단시키겠다는 겁니다. 왜? 방송통신위원회는 합의제로 운영하게끔 법이 규정을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1인 체제는 합의가 아니잖아요. 합의는 1+1, 2인 이상이 돼야 합의가 되잖아요. 만약 합의가 없으면 혼자 자기가 마음대로 처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강인 부위원장을 사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강수를 두면서 잘라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관련 법률 규정을 보면은 이강인 부위원장의 경우에는 요거는 탄핵 대상도 되지 않는데 적법성이 논란이 여전하지만은 탄핵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게 중론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이강인 부위원장을 잘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말이죠.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왜냐면 탄핵안은 발의해놨어요. 이제 본회의에 오늘 넘길지 내일 넘길지 모레 넘길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안전하게 이강인 부위원장의 사표를 지금 대통령이 수용을 했습니다. 이 수용을 하면서 열받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윤 대통령이 사임을 제거했는데 요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이다. 모든 책임은 야당에 있는 것이죠. 방통위가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그리고 방통위라고 하는 것은 방송뿐만 아니라 통신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IT, 통신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야당의 행태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유감이 아니고 심각한 유감이에요. 열이 팍 나 있죠. 열 날 일이죠. 그러면서 국회가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은 외면한 채 특검과 탄핵안 남발 이런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에게만 돌아간다. 그러니 국회가 더 이상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지 말라. 이러한 유감과 경고성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방통위 출범 이후로 한 명도 없는 제로명의 이 방통위원이 있는 경우는 사실상 이번이 이제 처음이고요. 그래서 인사청문 절차가 끝나면 빠르면 지금 내가 내주 초, 늦어도 내주, 늦어도 그 다음 주, 그러니까 8월 두 번째 주,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8월 두 번째 주에는 이진숙 의장, 왜냐하면 열흘을 기다리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보도에 따르면요, 법률상 열흘을 지나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되는데 재의결을 요구하고 나서 바로 임명을 해도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런 지금 그 법조계의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진숙 지금 후보자가 어차피 이건 뭐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뭐 분명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진숙 지금 후보자에 대한 청문 절차가 딱 끝나버리면 바로 임명해서 가동을 시킨다. 그리고 지금 그 후임자도 곧바로 임명을 한다. 그래서 이 박문진 이사 교체 작업은 차질 없이 진행한다. 이게 이제 우리 여권의 생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방통통신위원회 청문회가 완전히 난장판이 되고 지들 멋대로 독재를 하면서 탄핵까지 발의하고, 자, 그래서 이제 대책이 없다 보니까 자진사퇴라는 우회로를 택해서 이 방통위에 지금 기능정지 사상청문이 이루어졌지만은요, 이 박문진 이사 요 교체 작업은 제대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참 이 어려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작전을 보면요, 우선 이진숙 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청문회를 최대한도 길게 끌고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위원장을 탄핵시켜서 공석으로 만들어가지고 합의제라고 하는 법적 틀을 채울 수 못하게 만드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세 번째 극약 처방은 뭐냐? 방송법, 방송 3법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방통위법, 요거에서 방송 4법을 지금 이제 통과시키려는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방송 4법을 고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그러니까 추천의원 수를 갖다가 한 21명까지 늘려가지고요. 좌파 인사들이 추천의원으로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방통위가, 그러면 이진숙과, 그 다음에 이제 이강인 후임자, 딱 2명이 이제 의결하면 되잖아요. 2명이 의결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 의결 종족수를 4명으로 만들어놓은 방송위법 개정안까지 다 제출해놨어요. 그러니까 3종. 자, 청문회에서 막거나 탄핵을 시켜 부위원장. 그러면은 방송 4법을 뜯어 고쳐갖고 이 의결 종족수를 갖다가 최소 4명으로 만들어 3중 방탄을 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보면은 이게 뻔한 거 아니겠어요? 결국 MBC는 사수하겠다. 그 의사 이외에는 보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3일째로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 이 최민희가 말이죠. 오늘 CBS 라디오에 나와서 그리고 청문회 진행 과정에서 이진수 후보자의 뇌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오늘 난장판이 지금 벌어졌고요. 그리고 이진수 위원장은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대변인의 뇌구조가 똑같다. 극우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최진수이가 말이죠. 오늘 맨 먼저 오전에 CBS에 나와서 한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진수 후보자는 노회한 김행 후보자 같은 사람이다. 김행 후보자는 나름대로 솔직하게 자기 얘기도 하고 표현도 하는 스타일인데 비해서 이진수 후보자는 말을 바꾸고 정말 눈구렁이 같이 이랬다 저랬다 하고 거짓 답변을 하면서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얘기한다. 지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가. 예, 그러면서요. 부적격 정도가 아니고 정말 이분은 일본 정부 대변인 같은 뇌 구조, 극우적인 뇌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고, 후쿠시마 그 이후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질문에 대해서 이진수 후보자가 처리수라고 말하는 것이 맞다고 말을 하더라. 그래서 왜 당신은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처리수라는 표를 쓰냐? 그렇게 질문까지 했다. 단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뇌 구조의 일단을 증명해 주는 것인데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다. 그리고요, 법카와 관련해서도 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요. 부적격 사유가 아니고 이게 보수적인 커뮤니티에서도 구속해야 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거 대전 MBC를 압수수색할 일이다. 왜냐하면 이제 이진수 후보자가 대전 MBC 사장을 지냈잖아요. 그리고 법카와 관련해서도요, 김혜경 법카하고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진수는 구속이라는 얘기가 이 방송에 보면은 댓글로 많이 달렸던데 김혜경 여사 얘기는 입에 올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말을 안 하겠다. 그러면서 이거에 비하면 구속이라는 거예요. 이거 좌파 개딸들이 올려놓은 댓글을 믿는 최민희. 한심하죠. 그래서 어제는 나이가 몇 살이라고 하더니 오늘은 또 어제는 중학교 학적부까지 갖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뇌 구조까지 꺼내는 최민희를 보면 참 불쌍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강력하게 뇌 구조에 관해서는 사과를 원한다. 나의 뇌 구조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 이렇게 지금 이제 이진수 후보자가 내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민은 끝까지 뇌 구조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과할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요, 89%의 노조원을 악마하는 것이 문제가 있고 국회법에 따라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지 않은 태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한다. 이렇게 해서 사과를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은 뇌 구조 가지고 지금 오늘 난리가 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말이죠. 오늘 이제 이 과방위 청문회 관련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마찬가지로 이제 MBC 노조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MBC 3노조가 긴급 입장물 성명을 내놨어요. 한마디로 해서 민주당과 언론노조는 MBC 장악의 광기를 거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도 장문의 성명문을 통해서 이진수 후보자를 이렇게 흔드는 거, 이거는 애처로울 정도다. 그거는 MBC 장악 이외의 의도가 없지 않느냐. 예. 자, 그래서 오늘 결국은 이진숙 청문회를 보면은요, 이 노조의 성명인데 MBC 청문회로 변질이 돼버렸다. 더군다나 이상인 부위원장을 탄핵하는 촉법적 행태까지 저질렀는데 결국은 MBC를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 가져가고 싶다는 야욕이다. 이렇게
지금 정의를 하고요. 이틀간의 청문회는 결국은 이진수 후보에 대한 망신주기, 겁박으로 점철이 됐고 특히 젊은 남성 의원들이 환갑이 넘은 여성 후보자 한 명을 상대로 당장이라도 달려들 것처럼 눈을 부라리고 고성을 지르면서 겁을 주기 일쑤였다. 예. 그리고요, 지금 이진수 그 노정면 같은 경우에는요, 당신이라는 폭언까지 해서 그야말로 시청자가 듣기에도 공포스러움을 느낄 정도로 고함까지 지르더라. 예. 그리고 또 이훈기 의원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 이 MBC 사태와 관련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MBC 사장을 교체한 뒤에 MBC가 제기하고 있는 여러 소송들을 갖다 취하해서 벌점을 스스로 받아들인 뒤에 연말에 제 허가를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시나리오까지 이훈기가 지금 제시했는데, 요거는 7년 전에 공영방송 장악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그대로 시행한 당의 의원답게 마음대로 시나리오를 쓰고 생방송으로 대놓고 선동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MBC를 바르자면 싹 다 이제 제어가 못 받게 만들라고 그 이진수 마음대로 새롭게 이제 만들려고 하는, 즉 민노총 일당 이 지배자들을 싹 몰아내려는 그런 시나리오를 이진수 후보가 갖고 있다. 이렇게 이윤기가 지금 시나리오를 가지고 비판하고 있다는 점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요, 첫날부터 최면희는 그야말로 저랑 싸우려 하지 말라 그러면서 군기잡기식 쇼를 하더니 어제는 이진수 후보자가 트로이컷 관련 반박 자료를 들어보니까 피켓 시위라고 하면서 사과까지 강요하더라. 그래서 이진수 후보자가 애처로울 정도로 사흘간 조리 돌림을 당하고 있고, 청문회 단골 소재인 우의장천이 부동산, 세금, 자녀 입시 문제에 대해서는 결격 사유가 전혀 없다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노조 탄압, 그 다음에 법카 이런 걸 가지고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성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 민주당에서는 지난 2012년도에 MBC의 170일 파업,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합법성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진수 후보자가 논어를 탄압했다고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 대법원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방송의 가치를 인정해 준 판결인 것이지 당시의 사측의 대응이 잘못되는 판단이 절대로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대법원 판결을 가지고 이진수 후보자가 노조 탄압했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격 사유가 없는 청문회를 3일씩 하다 보니까 지루하기 짝이 없고 그야말로 후보자와 청문회 준비하는 관절에 대한 고문일 뿐이다. 예. 그래서 공영방송을 하루빨리 정상화하려는 이진수 위원장의 이러한 희생의 경의를 표한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이렇게 전례도 없고 비상식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방통위 구성을 회방놓는 이유는 국민이 다 알다시피 MBC를 놓치지 않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이렇게 광기를 부릴수록 그동안 MBC가 민주당을 위해 무슨 짓을 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사랑하는 애완견이자 가그 도구를 노릇을 해왔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MBC가 민주당을 위해 불공정 왜곡, 선동 보도로 여론을 조성해주고 그 다음에 민주당은 언론노조의 기득권 유지에 뒷배를 봐줬다는 세간의 의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말이죠. 결국 마지막 당부, 민주당과 언론노조는 법과 원칙, 순리를 따라라. MBC를 영원히 자신들의 영향력 안에 가두겠다는 헛된 야욕을 버려라. 향후 어떻게 MBC 정상에 협조할지 현실적 고민을 해라. 그리고 지금 같은 민주당과 언론노조의 태도는 불편부당이 최우선 가치인 공영방송을 포기하고 결국은 MBC를 망치는 길일 뿐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렇게 경고 성명을 내놨습니다. 이거 우리 국민의힘에서 말이죠. 좀 더 MBC 노조보다 더 강하게 종합적인 성명 하나를 내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